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학적인 컨텐츠는 아니고요. 제 신변 잡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제가 그 구독자도 좀 늘고 쇼츠 영상에 노출이 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거기에 제 외모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얼굴이 어떻다, 뭐 치아가 어떻다, 머리가 어떻고, 또 뭐가 있었지? 나이가 들어 보인다, 아줌마다. 전 아줌마 맞고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뭐 크게 타격은 없는데 한 번씩 제가 이제 외모 비판을 받는 걸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외모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도 크게 없고 이뻐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집착도 없어서 크게 타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굴 없는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 말에 동의를 하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거고 제 얼굴이 마음에 드실 때도 있고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드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제 외모가 그렇게 이제 TV에서 보는 이런 평균에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외모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연예인들도 그렇게 예쁜 분들도 어떻다 그런 욕을 먹고 그런 비판을 받는데 제 따위가 그런 거를 받는 데 대해서는 크게 슬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좀 뗀뗀하게 된 데는 과거력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냥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굉장히 노안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예뻐 봤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예쁘다고 칭찬을 받아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고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내가 성장을 했고 많은 경험들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이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든지 이거를 잡아서 되돌리고 싶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20대 때도 그랬어요. 20대 때가 대학 시험 치고 처음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간호학과랑 같이 조인을 해서 놀러를 갔어요. MT처럼 가서 거기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놀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갔죠. 저는 현역으로 이제 대학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때는 이제 의대다 보니까 재수, 삼수, 사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르신이죠. 그런 분들이 저한테 다 누나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배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현타가 왔죠.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구나. 학생 때는 잘 모르잖아요. 학생 때는 같은 나이인 친구들만 있고 컨택하는 외부인이라고는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학원 감담 학원 선생님 정도인데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외모 비판을 하거나 너는 늙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자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을 다닌 그런 헬스장이 있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서 그 몇 달씩 이제 회비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좀 많이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표를 쓰고 이랬었거든요. 카드 결제를 그때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하여튼 수표를 내고 이절을 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절을 하면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래 다녔던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대표님이 장난치지 말라고 이런데 장난치면 안 된다고 똑바로 적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장난 아니라고 이게 내 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민증 보여드리고 이렇습니다 하니까 전혀 몰랐다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뭐 비일비재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유 그 집은 애가 몇이에요, 몇 살이에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결혼 뭐 언제 했어요? 당연히 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했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정신 승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어릴 때는 당연히 싫었죠. 싫었는데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나름의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제가 좀 좋았던 점은 좀 나이가 있어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나이를 좀 인정을 해주잖아요. 나이가 있으면 좀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찍찍 반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는 사람을 별로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선배들도 만나도 저희는 학교에서 항상 그냥 선배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오빠 언니였거든요. 오빠 언니인데 이 오빠 언니들이 저한테 말을 못 놔요. 다 그냥 계속 존대를 하는 거예요.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존대를 하고 쉽게 대하지를 못하는 거,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나 봐. 쉽게 하지를 못하겠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편하게 살았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막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았던 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의사가 되면요. 의사가 돼서 어린 나이에 여자가 의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의사는 역할 자체가 환자를 만나서 그 환자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애가 딱 와서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의사는 약간 카리스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나이 들어 보이면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도 그때 굉장히 어렸죠. 20대 뭐 중후반 이럴 때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 함부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손찌검을 한다든지 뭐 괴롭힌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잘 따라주셨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제 친구들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여자애가 뭐를 아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여자라는 부분도 작용을 많이 해서요. 좀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고 그래서 좀 맞거나 이런 일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저는 편하게 살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가 돼서 이제 수련 마치고 나와서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거나 환자한테 뭐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 교수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젊어 보이니까 좀 환자들이 안 좋아한다고, 대학 교수라고 찾아왔는데 너무 젊은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안 좋아한다고 교수님이 새치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했을 때가 있었는데 교수님 보고 염색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 요새 관리 안 하시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교수님 안 할 거라고, 자기는 이렇게 흰머리가 나니까 너무 좋다고 환자들이 머리만 보고 막 인정을 해주는 느낌이래요. 이건 뭐 여담이지만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거죠. 제가 그래도 한 30 중반쯤 돼서부터는 약간 제 나이가 외모를 따라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나이로 보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 전에는 다 뭐 서너 살부터 굉장히 많이까지 높게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랑 또 놀러 가고 하면 당연히 다 연하인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장점인가요? 겉보기엔 좀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좀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지금 와서 느끼는 굉장히 좋은 점은요. 내가 외모에 비중을 두지 않았을 때 인생이 훨씬 충만해지더라고요. 내가 외모가 갈수록 못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예쁘고 뭐 싱싱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요때 정점을 찍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차이지 가파르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리즈 시절의 외모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좀 치중을 하고 살았던 친구들은 나이가 들면서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예뻤던 나에 대한 이제 집착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거를 좀 인정하기가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형이라든지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이런 데 막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옷을 비싼 걸 사고 가방을 비싼 걸 들고, 그리고 막 다른 투자들, 뭐 반짝이들을 막 사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석을 비싼 거 사고, 뭐 명품 어떤 걸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떨어지는 젊음을 보완하려고 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없었거든요. 저는 원래 크게 젊음이 없었어서 뭐 활기차고 이런 건 있었죠. 제 자신이 느끼는 젊음은 있었지만 외부로 방출되는 젊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뭐 크지는 않아요. 좀 그래도 괜찮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죠. 그리고 너무 늙어 보이지는 않게 관리를 해야겠다 뭐 이 정도는 있지만, 뭐 20대보다 더 젊어 보이겠다, 쟤보다 내가 더 이뻐야 돼, 이 공간에서 내가 제일 이뻤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전에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도 없죠. 사람이 가져본 거에 대한 집착이 있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리고 돈도 크게 쓰지 않아도 됐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외모에 투자를 하는 대신 내 자신이 성장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점들은 제가 아무래도 외모가 좀 부족했던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쁜 친구들은요, 뭐 예전에는 부럽죠. 예쁘면 인기도 많고 이게 모든 삶이 굉장히 수월해요. 잘 풀려, 취직도 잘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외모가 훌륭한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들어요. 예쁘다, 넌 참 예쁘다, 예뻐서 좋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꾸 포커스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이 발전하는 거,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자꾸 더 예뻐지는 거, 예쁨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지, 외모 이외에 다른 발전들을 하는 걸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잘생겼다는 칭찬을 많이 안 하려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키우면서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외모에 치중하는 거, 물론 외모도 훌륭하면 좋아요. 굉장히 사는데 중요하고 좋은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긴 삶을 살면서 이뤄낼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뭐 경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것들, 또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살면 더 충만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노안이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노안도 나쁘지 않다, 정신승리라고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외모를 욕하셔도 그렇게 타격은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